안녕하세요. 요즘에 제 방이 안 걸려요.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점대인데 그 아이가 이제 1점대를 헤맸을 때도 뭐 파닉스가 안 돼서 헤매는 아이가 있고요. 리딩을 하긴 하는데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해서 또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또 그리고 2.0인데 뭐 이 아이는 복해가 부족하거나 파닉스가 부족한데도 뭐 감이 좋아서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0점대, 1점대, 2점대, 3점대라는 소리가 정확하게 영어 레벨과 리딩 레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영어 레벨과 리딩 레벨을 일치시켜 가는 과정이 아카데미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인 거고, 리딩 레벨이 영어의 실제 레벨이 되고 아이가 그 능동적으로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뜻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책을 좋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아이의 하나하나의 세분화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계속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케이스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성향으로 읽는가. 가령 아까 어느 분이 우리 아이는 챕터북을 음원이 있어야만 읽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는 대부분요 얼리 챕터북도 스스로 읽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당장 그만두고 뭘 해야 되냐면 얼리 챕터북부터 혼자 스스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혼자 스스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책을 읽는 과정은요 컴퓨터로 얘기하면 DB 처리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머리 뇌도 컴퓨터잖아요. 그쵸? 어떤 정보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정보를 생각해서 처리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독서도 아이가 어느 정도의 레벨의 책을 어떻게 자기가 소화해내느냐가 관건인 거지 사실은 0점대, 1점대, 2점대, 3점대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거를 잘 받아 먹고 있는지 그 아이가 그 책을 읽어서 그 아이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무늬만 읽고 있는 경우면 그거를 계속 개선을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프리-K 단계나 K 단계 아이들 중에 읽을 수는 있는데 뜻을 모르는 아이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읽을 때 기계적으로 외워서 읽었기 때문에 음원만 읽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반복해서 읽게 만들어주고 특히 K 단계에서는 읽을 수 있는데 뜻을 모르는 아이들은 반드시 쓰게 만들어야 돼요. 자, A, B, C, D 애가 우리 아이가요 대소문자 인지해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 보면 이게 애기 A고 큰 A인 줄 알아. 그런데 A를 못 써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날 휘리릭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이게 아이가 스스로 쓰고 모양이 이렇고 A라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와 비슷할까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 걸로 재인하고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긴 문장을 보면 보통 챕터북 같은 경우는 이제 챕터북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건 좀 만화가 코믹북이라 있는데 그림이 전혀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림 없이 문장을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문장에 담긴 그거잖아요. 희노애락. 결국 글은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런 걸 파악을 하면서 같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키워야 아이가 실제로 리딩을 하고 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읽기만 하는 아이들은 책에 못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책의 내용에 빠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알버트하고 친구하고 레벨이 똑같아요. 둘이 레벨이 비슷한데 이 책을 줬어요. 자, 이 책을 줬는데 이 책이 보세요. 레벨이 4.7 정도 돼요. 그리고 워드 카운트가 4194 정도 돼요. 그쵸?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조지 워싱턴 시대로 돌아가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이제 모험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모험을 하는 얘기인데, 자, 책에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요 표지 말고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희성이가 밥 먹는,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저녁도 안 보고 읽었어요. 저녁도 안 먹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읽어서 이게 내게 돼야 재밌어요. 그쵸? 아이들이 이걸 읽고 내게 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읽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금방 읽어요. 예. 책의 내용에 빠지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구가 그대로 재밌어야 돼요. 모국어의 실력만큼 영어 실력이 높아져서 읽고 얘가 여기서 말하는 뭐 희화화된 내용이 정말 재밌어야 돼요. 희성이 이거 읽고 10개 다 맞았어요. 퀴즈 10개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서 읽은 거고 이 책의 내용이 100% 파악이 된 거죠. 그쵸? 내용이 벌써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몇 학년 책이냐면 미국 3학년 10살부터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시공주니어 레벨 2에서 3 정도 되는 거죠. 레벨 3 정도. 문고판 레벨 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된 책인 거고, 여러분이 그런 레벨에 관련한 가이드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죠. 왜냐면 조지 워싱턴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에 미국 그 소셜을 보면 미국의 인물들이 나와요. 뭐 조지 워싱턴도 나오고 뭐 그 야구 선수, 예, 야구 선수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그 레벨에 G2 정도 돼서 그런 그 인물을 읽어가면서 결국은 책을 통해서 그게 되면서 문제를 통해서 그게 알게 돼야 되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조니마미님이 저한테 그 조언을 해줬어요. 과학 문제집을 풀리세요 라고. 그래서 제가 희동이는 과학책을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과학은 잘 아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문제집을 푸는 거하고 달라요. 문제집을 한번 풀려보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여름방학에 희성이를 과학 문제집을 풀려봤어요.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과학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많이 틀리면 뭐해? 그랬더니 엄마 근데 이런 말이 거기 안 나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과학책을 읽는 것과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거는 약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쵸?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저는 이수근 교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되게 인상이 깊었냐면 우리나라의 그 타이트한 공부 습관과 그리고 미국의 창의성이 결합했을 때 정말 인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우리가 딱딱 끊어지게 정말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것과 그리고
미국의 약간 크리에이티브하고 아이를 인정하고 뭐 그런 능력들이 정말 인재를 만드는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되게 동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창의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책을 읽고 그게 내게 안 돼요. 많은 엄마표를 했던 분들이 퍼플에 와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책을 읽었어. 아까 어느 분이 물어봤죠.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데 스스로 못 읽나고.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심 많은 인풋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인데 왜 책을 못 읽을까? 책을 읽는 것과 이 영어 레벨을 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한글을 뗐는데 한글을 못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글 뗐으면 한글 읽어야 돼요. 아니면 한글 뗀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거는 영어를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영어를 활용해서 학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뭔가 표면적인 아카데미에서 1.0, 2.0, 3.0, 4.0이 중요하다고 하니 내가 거기가 있어. 근데 아이가 2.0이 겉표면만 2.0이 됐어. 빈 껍데기야. 그런데 막 챕터북 읽고 난리 났어요. 근데 애는 1.7인 문제도 5개 중에 3개 틀려요. 그쵸? 5개 중에 3개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1.7로 내려가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100점을 애가 SR이 몇 점이 나오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문제의 정답률을 찾아가면서 읽혀야 돼. 오늘 K단계에서는 이거를 확실히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가 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려. 그러면 그 레벨이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게 마이오는요. 문제를 풀어야만 읽은 권수가 카운트가 돼요. 문제를 안 풀면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를 안 풀면 카운트가 안 되는데 오셔갖고 문제 안 풀었네요. 그러면 저 우리 아이 매일매일 푸는데 원장님? 그래요. 제가 문제는 안 풀었네요. 네, 문제는 아직 못 풀어요. 무슨 뜻이에요? 읽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직 읽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읽지 못함을 인정을 하고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부탁인데 아이가 6살이 되고 7살이 됐어요. 자, 지금 7살인 아이들 6개월 있으면 초등학교에 가요. 7살 친구들 6개월 있으면 초등학교에 가요. 그쵸? 초등학교에 가는데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제가 보세요. 6, 7세에 스스로 할 일에 책임감을 보이기 시작한다. 있어요. 아이는 스스로 할 일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아니야, 넌 아직 못해. 엄마가 해줘야 돼. 라고 하면 아이는 영원히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기다려주고 아이를 봐줘야 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요.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아이가 학습적으로도 뛰어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첫째 천재설 얘기했죠. 예, 형제들 많은 첫째 천재설. 왠 줄 아세요? 동생들이 있어서 엄마가 큰애를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면서 더 성장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고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쵸? 동생들 많은 첫째. 예. 동생들도 내가 알아서 챙겨줘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니? 그쵸? 동생들을 위해서 아이가 크는 거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예.
그쵸. 안쓰럽다고 생각이 들죠. 엄마 마음이니까. 근데 지한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성숙돼 있고 스스로 혼자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동생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 테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맞아요. 음. 막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아이를 더 크게 키워요. 우리는 예, 우리는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퍼플 아카데미는 저는 내놓고 말해요. 우리는 인재를 키우겠다.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겠다. 퍼플 아카데미. 홈스쿨로 한국 위대한 엄마들이 스마트한 엄마들이 세계를 대적하는 인재를 키우는 퍼플 아카데미가 되자잖아요. 네. 그쵸? 제가 맨날 시성이한테 야 노벨상 꼭 타야 돼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저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가 노벨상을 진짜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까지 꿈을 크게 갖고 세계에서 놀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죠. 세계에서 우수한 아이로. 그러려면 엄마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스스로 할 수 있게 봐주셔야 돼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내일 월요일이고 이번 주에 되게 바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듣는 게 제가 G1, G2, G3를 일요일 날 할지 주중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주 제가 수요일 날 일정이 있는 걸 깜빡했어요. 수요일 날 어디 부탁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G1, G2, G3는 제가 다시 한번 날을 잡아서 해드릴 거고 프리K하고 K는 자 프리K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영상만 8개월, 10개월 봐도 된다고. 예, 12개월 48주 중에 영상만 40주 봐도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상만 잘 봐도 남은 2주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K단계는 항상 아이의 정답률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 아이가 레벨이 이게 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정답을 100% 맞추는 게 우리 아이 실제 레벨이라는 거죠. 알겠죠? 아, 영상 기계요? 아직 안 돌았어요. 영상 기계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걸요? 되게 좋아요.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예, 조급함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제가 제 방 걸어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거 이름이 키즈 올 라스트 플레이어예요. 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